상상해 보시죠. 당신이 살던 마을이 불타고 지켜주리라 믿었던 정규군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고개 숙여 따르던 왕실은 피난길에 오르고 눈앞의 적들은 무자비하게 당신의 삶을 짓밟고 있습니다. 이 절망적인 순간, 과연 누구에게 기댈 수 있을까요? 누가 가장 먼저 무기를 들고 일어설까요? 국가의 공식적인 군대가 무너진 그 자리에서 이름 없는 백성들이 그리고 어떻게 스스로 무기를 들었을까요? 이 근원적인 질문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함께 탐험할 이야기의 시작점입니다. 조선 역사 속에서 의병은 단순히 반란군이나 보조병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국가의 존망이 걸린 순간마다 민중의 뜨거운 의지로 탄생한 최후의 보루였죠. 이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전쟁 기록을 넘어섭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시대의 부름에 답하며 스스로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는지, 그들의 숭고한 희생과 강인한 정신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지 다양한 사례를 통해 생생하게 보여드릴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 경이로운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보시죠. 조선이라는 나라가 뿌리째 흔들리던 시절, 공식적인 군대가 제 기능을 상실했을 때 백성들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폐허가 된 마을의 잿더미 속에서 그들은 스스로 낫을, 괭이를, 때로는 단출한 활과 칼을 들고 일어섰죠. 외적의 침략에 맞서고 혼란 속에서 백성을 지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조직된 이들, 바로 의병입니다. 그들은 국가가 자신들을 지켜주지 못할 때 스스로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나선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름 그대로 의로운 병사들이었죠. 의병은 특정한 계층이나 신분에서만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양반 유생부터 천민 농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이들이 오직 나라를 구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뭉쳤죠. 그들의 등장은 단순히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축적된 백성들의 고통과 외부의 위협 앞에서 무력해진 국가에 대한 실망감이 한데 엉켜 폭발한 결과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흩어진 관군이 도망치기에 급급할 때 맨손의 백성들이 결연한 눈빛으로 모여드는 모습은 그 자체로 경외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처절한 상황 속에서 처음으로 들불처럼 번져나간 의병의 물결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가장 먼저 그 모습을 드러낸 것은 임진왜란이라는 참혹한 전쟁 속에서였습니다. 1592년 4월, 왜군이 부산에 상륙하며 조선은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했죠. 파죽지세로 밀고 들어오는 일본군 앞에 조선의 관군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조정은 혼란에 빠졌고 백성들은 공포에 질렸습니다. 성은 함락되고 마을은 불탔으며 그 많던 군사들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말았죠. 국가의 존망이 풍전등화와 같던 그 순간, 절망 속에서도 한 줄기 희망의 불씨를 지핀 이들이 나타납니다. 그들은 바로 전국 각지에서 자발적으로 일어선 의병들이었습니다. 관군이 미처 손쓸 새도 없이 무너지던 그때, 이들은 자신의 고향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무기를 들고 나섰습니다. 밭을 갈던 농기구는 곧 무기가 되었고, 훈련받지 않은 농민들은 전사로 변모했죠. 그들의 용기는 마치 마른 장작에 붙은 불길처럼 삽시간에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러한 의병 활동의 중심에는 곽재우 장군과 같은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붉은 갑옷을 입고 말을 달리며 적을 혼란에 빠뜨렸던 그의 모습은 당시 백성들에게는 절망 속 한 줄기 빛과 같았을 겁니다. 그들은 단순히 싸우기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흐러진 백성들을 규합하고 조직적인 저항을 시작하며 무너진 국가 시스템의 빈자리를 채워나갔습니다. 폐허가 된 땅 위에서 백성들이 스스로 뭉쳐 희망을 만들어가는 모습은 참으로 경이롭지 않습니까? 그들은 한낱 농민이자 평범한 백성이었지만 나라를 구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뭉쳐 거대한 왜군에 맞섰습니다.
이처럼 임진왜란 초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피어난 의병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전투의 기록을 넘어 민초들의 강인한 생명력과 뜨거운 애국심을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그들의 활약은 조선을 지탱하는 중요한 축이 되었고 이후의 역사에 깊은 영향을 미치게 되죠. 과연 임진왜란 속에서 의병들은 어떤 모습으로 활약했으며 어떤 기적을 만들어냈을까요? 나라의 공식적인 방어선이 속절없이 무너져 내린 그 참담한 혼돈 속에서 과연 누가 먼저 용기를 내어 일어섰을까요? 임진왜란 초기 조선의 정규군은 왜군의 거센 파죽지세 앞에 무력하게 흩어졌습니다. 왕은 급히 도성을 버리고 피난길에 올랐고 갈 곳을 잃은 수많은 백성은 깊은 절망감에 휩싸였죠. 하지만 바로 그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우리가 아니면 누가 이 땅을 지키겠는가라는 뜨거운 외침과 함께 이름 없는 민초들이 스스로 무기를 들고 의병으로 봉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상우도 초유사 김성일의 경문에 감동하여 가장 먼저 의병을 일으킨 분은 바로 곽재우 장군이었습니다. 그는 붉은 비단으로 만든 갑옷을 입고 전장을 누벼 홍의장군이라는 강렬한 별칭을 얻었죠. 곽재우 장군은 정규군과는 확연히 다른 기발한 게릴라 전술로 왜군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늪지대에 몸을 숨겨 기습 공격을 감행하고 허위 정보를 교묘하게 퍼뜨려 적을 유인하는 등 지형지물을 10분 활용한 기민한 전술로 왜군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의령과 창녕 일대에서 왜군을 여러 차례 격파하며 경상도 지역의 중요한 방어선을 굳건히 지켜냈죠. 그의 맹활약은 단순히 전투에서의 승리를 넘어 우리도 충분히 싸울 수 있다는 꺼져가던 희망의 불씨를 백성들의 마음에 다시금 지펴주었습니다. 유생 출신 의병장들의 활약 또한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붓을 들던 선비들이 나라를 위해 칼을 들고 목숨을 바친 것이죠. 고경명, 조원 선생 같은 분들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고경명 의병장은 전라도에서 의병을 일으켜 금산 전투에서 장렬하게 전사했지만 그의 숭고한 희생은 호남 지역의 의병 봉기를 더욱 거세게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조원 선생 역시 문경세제에서 의병을 모아 청주성을 되찾는 큰 공을 세웠으나 700 의병과 함께 금산에서 순국하며 민족의 귀감으로 길이 남았습니다. 이들 외에도 김천일, 정문부 등 셀 수 없이 많은 의병장들이 각자의 고향에서 용맹하게 싸워나갔습니다. 심지어 불문에 귀의했던 승려들마저 가사를 벗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칼을 들었습니다. 서산대사와 사명대사가 이끌었던 승병들은 평양성 탈환 전투에 적극적으로 참전하여 혁혁한 공을 세웠고 그들의 정신적인 지지와 실제적인 전투력은 전란을 극복하는 데 엄청난 힘이 되었답니다. 그렇게 피로 얼룩졌던 임진왜란이 끝난 지 채 얼마 되지 않아 조선은 또다시 감당하기 어려운 거대한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북쪽에서 새롭게 떠오른 청나라의 침략, 바로 병자호란이었죠. 춥고 황량한 겨울, 1636년 12월, 청나라의 대군이 얼어붙은 압록강을 건너 거침없이 한양으로 진격해왔습니다. 미처 제대로 된 방비조차 할 틈도 없이 당한 기습에 조선 조정은 그야말로 혼란에 빠졌고 인조대왕은 서둘러 남한산성으로 피신된 채 항전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혹독한 추위와 바닥난 식량 속에서 성 안에 갇힌 백성들과 병사들은 말 그대로 생사의 갈림길에 놓이게 되었죠. 이처럼 모든 것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놀랍게도 다시 한번 민초들이 스스로 떨쳐 일어섰습니다. 임진왜란 때의 뼈아픈 경험을 통해 나라를 지키는 궁극적인 힘은 결국 백성들의 손에서 나온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일까요? 이번에도 각지의 의병들이 매서운 겨울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걸기했습니다. 그들은 얼어붙은 산과 들판을 헤치며
압도적인 전력의 청나라 군대에 맞섰습니다. 정규군의 지원은 꿈도 꿀 수 없었고 때로는 먹을 식량조차 변변치 않은 상황에서도 자신들의 고향과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목숨을 걸었죠. 혹한 속에서 청군의 기마병 주력을 기습 공격하기 위해 매복하고 피난가는 무고한 백성들의 안전한 길을 뚫어주며 그들을 보호하는 데 온 힘을 다했습니다.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산길에서 적과 사투를 벌이는 의병들의 모습은 그야말로 처절하고 비장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결코 꺾이지 않는 강인한 저항 정신이 선연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렇듯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라는 두 차례의 거대한 국난 속에서 의병들은 결코 단순한 보조 병력이 아니었답니다. 그들은 나라의 공식적인 방어 체계가 완전히 무너졌을 때 민초들의 자발적이고 숭고한 의지로 탄생한 최후의 보루이자 모든 것이 절망적으로 보이던 순간에도 꺼지지 않는 희망일실 불씨를 지펴낸 진정한 영웅들이었죠. 그들의 잊을 수 없는 희생과 불굴의 정신은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며 우리는 무엇을 지키고 무엇에 저항해야 하는가라는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병의 역사는 비단 두 차례의 큰 전쟁에서만 빛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위기의 양상이 달라져도 민초들의 강인한 저항 정신은 면면이 이어져 또 다른 모습으로 발현되었죠. 때는 바야흐로 근대. 조선의 국군이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롭던 19세기 말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조선은 격동의 국제 정세 속에서 거대한 파도에 휩쓸리고 있었는데요. 서세 동점의 물결이 거세게 밀려오고 그 중심에는 일본의 노골적인 침탈 야욕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조선을 발판 삼아 대륙으로 뻗어나가려는 야심을 숨기지 않았고 그들의 침략은 점차 노골적이고 치밀해졌죠. 단순한 통상 요구를 넘어 이제는 조선의 주권을 송두리째 흔드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백성들은 연이은 충격적인 사건들을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1895년 조선의 국모이자 상징이었던 명성황후가 일본 낭인들에 의해 경복궁 안에서 처참하게 시해되는 참으로 비극적이고 치욕스러운 만행이 발생했죠. 이 사건은 단순한 살인을 넘어 조선의 자존심을 짓밟고 민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안겨주었습니다. 온 백성은 슬픔과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게다가 일본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개혁을 강요하며 조선인의 상징이던 상투를 자르도록 명령하는 단발령을 공포했습니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신체의 일부를 함부로 할 수 없다는 유교적 관념이 뿌리 깊었던 조선 사람들에게 단발령은 단순히 머리카락을 자르는 행위를 넘어 자신들의 전통과 정체성을 강제로 부정당하는 그야말로 견딜 수 없는 모욕이었을 겁니다. 많은 이들이 상투를 부여잡고 통곡하며 저항했지만 일본의 압력은 거셌죠. 국모시해라는 비극과 단발령이라는 치욕, 그리고 끊임없이 이어지는 국권 침탈 앞에서 조선의 백성들은 더 이상 침묵하고 지켜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이때 다시금 민초들의 뜨거운 피가 끓어오르며 을미이병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저항의 불씨를 지펴 올렸답니다. 을미이병은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 때와는 또 다른 양상을 띠었는데요. 당시의 의병들이 외적의 침략에 맞선 국토 방위의 성격이 강했다면 을미이병은 일본의 국권 침탈과 민족적 수모에 대한 직접적인 저항이자 항일 투쟁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과 같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국토를 지키는 것을 넘어 빼앗긴 나라의 주권을 되찾고 민족의 자존심을 회복하려는 강한 의지를 품고 일어섰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을미이병의 구성원들이었죠. 유생층이 주축이 되어 봉기한 것은 물론 앞서 동학릉봉기에 참여했던
농민군 자녀 세력까지 대거 합류하여 그 세력을 키웠습니다. 이는 의병 활동이 특정 계층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사회 전반의 다양한 계층이 일본 침략에 맞서 하나로 뭉쳤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농민들은 괭이와 낫 대신 총과 칼을 들었고 유생들은 붓 대신 의병의 깃발을 치켜들었으니 그야말로 전 민족적인 항거가 시작된 셈이죠. 이들은 전국 각지에서 일본군과 친일 관료들 상대로 무장 투쟁을 전개했습니다. 정규군처럼 잘 훈련된 조직은 아니었지만 산악 지형을 이용한 게릴라 전술을 펼치며 일본군에게 큰 타격을 주었죠. 때로는 압도적인 화력 차이 앞에서 수많은 희생을 감수해야 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조국을 향한 굳건한 충정과 결코 꺾이지 않는 저항 의지가 선연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을미이병은 비록 당장의 국권 회복이라는 직접적인 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이후 전개될 수많은 항일 의병 투쟁의 중요한 씨앗이 되었답니다. 이들의 숭고한 정신은 훗날 전국 각지에서 일어날 정미이병과 나아가 독립운동의 밑거름이 되어 일제강점기 내내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타올랐습니다. 절망의 시대 속에서도 민초들이 스스로 무기를 들고 일어섰던 을미이병의 역사는 국난 앞에서 결코 좌절하지 않았던 우리 민족의 강인한 생명력과 뜨거운 저항 정신을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라의 명운이 풍전등화 같던 그때 이름 없는 백성들이 보여준 용기와 희생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감동과 함께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나라의 명운이 풍전등화 같던 그때 이름 없는 백성들이 보여준 용기와 희생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감동과 함께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과연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제도와 체계가 무너진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누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강력하게 일어설 수 있었을까요? 바로 우리 민초들의 뜨거운 심장이었습니다. 의병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몇몇 영웅적인 인물들의 개별적인 활약상이 아니었죠. 그것은 시대의 부조리와 외세의 침략 앞에서 결코 무릎 꿇지 않았던 수많은 이름 없는 이들의 집단적인 의지이자 고통받는 이들이 스스로 일궈낸 가장 강력한 희망의 불꽃이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임진왜란의 들불 같았던 저항부터 병자호란의 비극 속에서도 잊혀지지 않았던 민초들의 항전 의지, 그리고 격동의 근대사에서 다시금 피어난 을미이병의 비장한 외침까지. 이 모든 역사는 결국 나라의 존망이 걸린 순간마다 민중의 의지로 탄생한 최후의 보루가 바로 의병이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규군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관료들이 혼란 속에서 갈 길을 잃었을 때 괭이와 낫을 든 농민들, 붓을 놓은 유생들,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삶을 이어가던 평범한 백성들이 스스로 무기를 들고 일어나 조국을 지키려 했던 것이죠. 그들의 눈빛에는 오직 우리가 아니면 누가 이 나라를 지키겠는가 하는 결연한 의지와 불굴의 투지가 가득했습니다. 때로는 압도적인 적의 화력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기도 하고 때로는 희생이 너무나 커서 깊은 슬픔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의병이라는 이름 아래 하나로 뭉쳐 불가능해 보이는 싸움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을 찾아 나섰던 것이죠. 이처럼 의병의 존재는 단순한 군사적 의미를 넘어 우리 민족의 심장이자 꺼지지 않는 저항 정신을 오롯이 담아낸 상징과도 같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아니면 누가 이 나라를 지키겠는가라는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기꺼이 목숨을 내던졌던 의병들의 숭고한 희생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과 함께 뜨거운 자부심을 안겨주고 있습니다.